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원래 실패한 약물이었지만 혹시나 잘 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경제적인 이득까지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약폭기 김약사입니다. 오늘은 유한양행 관련해서 하나 기사가 나와서 좀 팔로우 해보려고 하는데요. 유한양행의 퇴행성 디스크 치료제 레메디스크가 미국 FDA 3상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2022년 4월 13일에 기사가 났는데요. 유한양행하고 엔솔 바이오 사이언스가 2018년 스파인 바이오 파마로 기술 이전된 YH14618 레메디스크의 미국 임상 3상 시험 계획이 승인됐다고 전했어요. 스파인 바이오 파마는 6월 첫 환자에게 이 치료제를 투여하며 2024년 상반기쯤에 임상 3상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찾아보게 된 게 갑자기 유한양행 주가가 보통 잘 변동을 안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 5% 정도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한번 해서 찾아봤는데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 레메디스크는 펩타이드 의약품이라고 해요. 2009년 유한양행이 엔솔 바이오 사이언스로부터 기술 이전 받아서 국내 초기 임상을 주도했었는데요. 그때 우수한 효능하고 안전성을 입증했지만 임상 2비에서 좋은 결과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내보내지 못해가지고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임상을 좀 더 정밀하기 위해서 유한양행이 2018년 척추 질환 전문 기업인 스파인 바이오 파마에게 기술 이전하며 이 레메디스크의 후속 임상 연구를 글로벌 개발 전문가의 손에 맡겼는데요. 스파인 바이오 파마는 후속 개발 절차를 맞는 조건으로 레메디스크의 개발권을 인수했습니다. 임상시험 설계 등 일부 절차상 문제로 만족스러운 임상 결과를 내지 못했지만 해당 약물의 효과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이걸 인수받은 것 같아요. 스파인 바이오 파마는 차례 FDA 미팅을 통해서 추가 임상 2상 시험 없이 바로 3상의 시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최근 임상 2상 시험 없이 3상 시험의 진행을 승인하는 SMP Study May Proceed를 FDA로부터 확보한 건데요. 아마 질환 자체가 퇴행성 디스크 치료제 자체가 지금 없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FDA에서도 이상 없이 빠르게 이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아마 진행을 해준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 관계자가 이 레메디스크는 퇴행성 디스크에서 많이 발현되는 TGF 베타1에 결합해 하향 신호 전달 경로를 조준함으로 디스크 퇴행의 진행을 예방하고 잠재적으로는 디스크 재생을 유도한다고 해요. 아마 이러한 치료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로 이 약물이 3상을 통과하게 되고 신약으로 나온다면 이 퇴행성 디스크 치료제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올 거라고 합니다. 첫 환자 투여가 시작되면 유한양행은 수십억 원 규모의 마일스톤을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져 있고요. 기술 수출 당시 계약금으로 7억 원을 받은 유한양행은 이 치료제가 상업화에 성공하면 최대 2억 2천만 달러 정도, 하나로 한 2,700억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퇴행성 디스크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2억만 명이 넘는 환자에게 발생한다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증 관리 외에는 아직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3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상용화까지 마무리되면 향후 7천억 원 규모의 직접적인 수익 증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게 된다고 하면 그 수익 증가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해서 다른 파이프라인에 대한 투자도 아마 더 가속화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초기에 만들었던 엔솔 바이오 사이언스도 아마 지금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러한 결과들이 좀 거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국내 제약사 중에서 미국에서 신약 후보 물질 2개 임상 3상을 하는 거는 유한양행 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원래 이 레메디스크는 실패한 약물이었지만 기술 이전을 통해서 신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임상 디자인을 짜고 그 FDA의 이런 의견 교환을 통해서 3상의 모델링을 하고 임상 시험 디자인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 또 한번 증명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신약 개발에 있어서도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뭐 이미 버려질 거라고 생각됐던 이 신약 후보 물질이 다시 미국 임상 3상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유한양의 포트폴리오도 하나 더 늘어나게 되고 가능성은 아직 2상도 넘고 바로 3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어쨌든 유한양의 포트폴리오를 늘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혹시나 잘 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경제적인 이득까지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의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스파인 바이오 파마에 유한양행이 기술 이전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노력은 유한양행이 하고 R은 스파인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싶은 거죠.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뭐 과정을 생각해 보면 초기에 엔솔 바이오 사이언스로부터 기술 이전을 유한양이 했고 의미가 있을 거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해봤는데 어쨌든 임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임상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에서 아마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물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아마 그 연구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스파인 바이오 파마에 넘기게 됐을 때 스파인 바이오 파마에서도 아마 그거를 검토를 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임상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설계 자체를 조금 변경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기술 이전을 받았을 테고 기술 이전 받은 것을 바탕으로 FDA와 굉장히 많은 소통을 통해서 적절한 임상 3상으로 들어가는 그거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잘 되면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이게 잘 된다고 하면 그 유한양행하고 엔솔 바이오 사이언스가 3대1 비율로 아마 금액을 가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모두가 좋은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